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경대학교 인성교양대학의 윤영란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발표할 논문의 주제는 대학 신입생을 위한 인성교과목 수업의 효과성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입니다. 서론 부분에서 저희 논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2019년 이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대학생 신입생들이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할 기회가 현격하게 줄어들게 되면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죠. 대학생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요. 대학에서 경험해야 할 자신에 대한 정체성 확립이나 타인에 대한 배려, 협동 등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다양한 활동 등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어떤 이런 재난 앞에서 심리적 안정감과 정서적인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대학 생활의 적응력을 높이고 새로운 환경에서 독립적 자율성과 공존의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시점이 도래한 것입니다. 인성을 갖춘다는 것은 인간다운 품성과 역량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을 지닌 그런 도덕적인 인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를 하는데, 이에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개인의 인격 형성을 주 목적으로 하고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모색해 보는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즉, 대학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전공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인성을 강화하는 교육 활동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성은 삶을 통해서 훈련하고 또 습관화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으로, 특히 대학생 시기의 인성은 도덕적, 정서적, 인지적 차원에서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대학생 시기의 인성교육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 시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적인 독립과 더불어 사회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합니다. 이 시기는 이전의 신체적 변화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심리적, 정서적 변화를 겪는 과도기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중고등학교의 과도한 학습과 입시 스트레스를 경험한 후 대학에 입학을 하고 있고요. 대학에 입학을 하고도 여전히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학점, 스펙 쌓기 등 교육 본연의 목적인 인성 발달에 필요한 소양과 가치, 공동체 의식에 대한 관심은 대학 교육에서도 여전히 등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학생들에게 단순한 정보와 전공 지식만을 전달하기보다는 남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과 배려와 정직, 책임, 신의와 성실 등의 보편적인 가치와 책임, 자신감, 문제 해결 능력 등 모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과 가치를 실현하는 그런 인성을 강화하는 적극적인 교육 활동이 요구된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교육부는 2015년 7월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이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또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가치를 배우게 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의 인성교육은 배려나 정직, 책임, 신의와 성실, 타자의 존중, 이런 보편 가치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 맺음과 공동체 의식과 가치의 실천을 포함하는 그런 조화로운 인성을 갖춘 유능한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처럼 인성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인식이 되면서 실제로 인성과 관련된 교과목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성교육 과목을 운영을 했을 때 그 효과성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인성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적 재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자, 이론적 배경으로 인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은 사전적 의무로 사람의 성품 또는 즉 개인이 지니고 있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의미를 하는데요. 인성교육은 고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시대부터 강조되어 왔습니다.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상적인 시민사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정의와 지혜와 절제와 용기를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각 사회마다 요구하는 인재상을 정립해서 교육에 반영해 왔는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23개 주에서 1993년부터 인성교육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서 학교 교육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을 해서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성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8가지 핵심 가치와 덕목, 또 핵심 역량을 정의하고 있는데요. 인성교육의 덕목으로는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과 또 사람됨과 관련된 그런 가치들이 포함이 됩니다. 즉 인성은 사람의 성품이나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태도, 또 행동 특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간성 또는 사람됨, 품성 이런 말로 혼용되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인성교육이란 사람 됨됨이, 인격, 성격, 행동 습관, 태도, 가치관 등을 바람직하게 기르기 위한 교육을 총칭하고 있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배려와 정직, 책임, 또 자기와 타자의 존중, 신의와 성실 등의 보편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갖춘 유능한 시민을 기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해를 토대로 인간과 세계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덕목에 대한 자각과 습득이 있어야 되겠죠. 특히 대학생 시기는 많은 인간관계 갈등을 경험하는 시기로서 가치를 명료화하고 꿈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인생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따라서 정체성 확립과 더불어 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는 중요한 발달 과업 시기로 좋은 인성 형성을 위해서 학생과 대학이 모두 노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대학생 인성교육과 관련된 선행 연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에서는 인성 함양을 위한 다양한 인성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인성교육진흥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서 인성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요. 최근에는 인성교육이 초, 중등 교육에서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인성 함양을 위해서 교과, 비교과 과정으로 인성 관련 교과목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성과 자기 설계 교과목이라든가 인성과 대학생활, 인성과 진로지도 같은 그런 이론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사회봉사 교과목 같은 실천, 체험 중심의 교과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인성교육과 관련된 연구들은 크게 3가지로 분석이 선행 연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의 대부분의 연구가 신입생이나 저학년
대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부분입니다. 신입생이나 저학년에게 인성교육이 더 집중되는 것은 인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예를 들어서 대학 생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또는 낮은 학업 성취로 이어져서 중도 탈락이나 아니면 나아가서는 대학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부적응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학년이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학생 인성교육의 내용이 대부분 자기 이해나 사회성 향상, 정서 조절, 자기 존중감 향상, 타인과의 유대감 형성에 있다고 보고 대부분 내 연구에서 인성교육 고과목 이수 이후에 인성이나 사회성 같은 그런 심미성 이런 것들이 모두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생 대상의 인성교육 교과목 및 프로그램 관련 연구의 대부분이 최소 8회기 이상의 프로그램이나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인성은 의도적인 학습이나 반복 연습 또는 피드백을 통해서 습득될 수 있는 역량으로 단기간의 프로그램보다는 일정 기간 이상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신입생에게 자신에 대한 탐색을 기초로 해서 타인에 대한 이해 또는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양, 인성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그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운영을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떤지를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연구의 대상은 서울 소재 S대학교 2021년 대학 신입생으로 교양 과목인 내 인생의 성공학 실패학 교과목에서 이 교양 과목을 선택한 대학 신입생이 80명입니다. 이 교과목은 자기개발 교과목인데 주로의 내용이 인성교육과 진로지도로 이루어진 수업입니다. 2시간 2학점으로 교양 필수 교과목이었고요. 수업은 총 15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제외한 총 13주의 수업을 운영하였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고 비대면 수업은 학교 LMS를 통해서 녹화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매주 워크북을 과제를 제시했고 학교 LMS에 업로드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LMS를 활용을 하긴 하였으나 물론 대면보다는 훨씬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부분은 있었습니다. 수업의 효과는 심리사회적 성숙도 검사 결과로 수업의 효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는 김홍규가 개발한 심리사회적 성숙도 검사를 사용하였고요. 이것은 심리성숙도 검사와 사회성숙도 검사로 나누어지는데 심리적 성숙도 검사 외 하위 요인은 6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위 요인은 긍정적 사고, 정서적 안정감, 자아 효능감, 자아 존중감, 정서적 감수성, 자아 정체감 이렇게 6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고 각 하위 요인은 모두 7개씩 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42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리카르드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성숙도는 9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대인관계, 사회적 친화력, 학교생활 적응력, 의사소통, 자기관리 능력, 사회적 유능감, 사회생활 적응력, 사회적 효능감, 공동체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문항은 리카르드식 5점 척도로 점수가 낮을수록 사회적 성숙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료 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크롬바 알파 값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긍정적 사고 0.76, 정서적 안정감 0.68, 자아 정체감 0.77, 자아 효능감 0.82, 자아 존중감 0.79, 정서적 감수점 0.75입니다. 사회적 성숙도 대인관계의 경우 0.78, 사회적 친화력 0.82, 학교생활 적응력 0.79, 의사소통 0.77, 자기관리 능력 0.79, 사회적 유능감 0.81,
사회생활 적응력 .73, 사회적 효능감 .71, 공동체 의식 .80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인성 교과목 수업 내용입니다. 모두 15주이고요. 주제별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주에서 2주의 사이에서는 강의의 개요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고요. 3, 4주에서는 자신의 흥미, 적성, 성격 등에 대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파악하고 자기 인생에서 추구하는 가치, 그다음에 객관적인 나를 파악하는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5, 6주에서는 나의 적성과 흥미, 능력을 파악해보고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또 능력과 할 수 있는 일을 매칭해보고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수업 내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7주와 8주에서는 8주는 중간고사 시험을 실시하였고 내용들은 나의 자원을 파악하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나의 경제적인 능력, 재능, 역량, 또 자격증이나 스펙, 나의 가족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미래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나의 기술과 단점, 장점을 파악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9주에서 10주에서는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심 갚기라는 주제로 타인에 대한 심리, 행동 등 타인에 대한 이해심을 높이고 배려하는 마음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협력하는 기술을 익히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11주에서 12주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성 역할을 이해하고 경청하기, 공감하기, 대인 동기와 대인 기술, 대인 신념 파악하기, 대인관계 향상 기술 익히기 등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3주와 14주는 의사소통 능력 함양하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고 경청하고 공감하고 그 다음에 나의 의사소통 방식 또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는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14주에서는 내 인생의 계획 및 관리, 그래서 나의 단기 목표, 장기 목표, 인생의 목표를 작성해보고 버킷 리스트도 작성을 해보고 학업 계획서,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15주는 기말고사로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수업의 내용들은 다른 학생들과의 토론 수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업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비대면으로 녹화 강의를 진행을 하였고 학생 서로 토론하거나 조별 활동이 없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하였고 다만 이 수업 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자신의 워크북에 작성하도록 해서 매주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워크북을 작성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인성 교과목 수업 효과 분석을 보면 PPT에 나와 있는 그런 결과 분석을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따지면 심리 사회적 성숙도 부분에서 특히 심리적인 성숙도 부분은 긍정적 사고나 자기 효능감, 자존감, 정서적 안정, 자아 정체감, 정서적 감수성에서 모두 유의미한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성숙도 부분에서는 자기관리 능력을 제외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친화력, 학교생활 적응력, 의사소통, 사회적 유능감, 사회생활 적응력, 사회적 효능감, 공동체 의식 모두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세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비대면 교양교과목 수업으로 운영을 했을 경우에 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사고, 자기 효능감, 자존감, 정서적 안정, 자아 정체감, 정서적 감수성 같은 그런 심리적인 성숙은 유의미하게 향상이 되었는데 사회적인 성숙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런 자기 관리 능력을 제외한 대인관계나 사회적 친화력, 학교생활 적응력, 의사소통, 공동체 의식과 같은 그런 타인에 대한 부분은 유의미하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결국 비대면 온라인
독화 강의 수업으로 인성교과목 수업을 운영한 결과 자신에 대한 심리적인 성숙은 향상이 되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나 존중을 경험할 기회가 없이 진행한 그런 수업으로는 사회성이 향상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어떤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연구 결과를 가지고 결론 및 제언을 마지막으로 제 학술대의 어떤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총 15주의 인성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였더니 대학생들은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게 되고 자신의 가치와 적성,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또 공동체 의식, 사회적 유능감 같은 그런 사회적인 효능감, 사회성들은 향상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조별 활동을 하거나 대면으로 학습 활동을 하지 못한 그런 수업의 운영 방식이 대학 신입생들의 사회적인 성숙에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과 같은 인성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대학에서의 인성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을 개발하고 또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성 교과목을 대학에서는 필수 교과목으로 선정을 해서 인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대학생들의 어떤 사회적인 성숙,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인성 중에서 이런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해결책을 좀 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어떤 비대면 수업으로 사라진 어떤 멘토 교수와의 지속적인 소통이나 아니면 조별 활동, 참여 수업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우리 수업 시간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이라는 부분들은 제도권 교육만으로 향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 학교,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서로 협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특히 현재와 같이 비대면 수업으로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학생들의 인성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과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으로 저의 논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